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내 대출을 받은 4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3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는 원금은 1억 650만 원이며 이자는 350만 원으로 총 채무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2천만 원은 이자만 상환 중인 사내 대출이며 소득에서 원천 납부되어 다른 채무와 달리 연체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부부 공동 명의의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중학생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소득은 월 360만 원이며 부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채무 감면이었습니다. 다만 3개월 연체 중으로 채권사에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압박 중으로 급여 및 임차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배우자도 채무가 많아 맞벌이이지만 생계를 위해 월 상환액 부담이 적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내 대출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며 채무 조정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였습니다. 공동명의로 보유한 임차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 현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도 문의 주셨습니다. 이미 3개월 연체 중인 상담인의 선택지는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두 가지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점은 사내대출 포함 가능 여부였습니다. 먼저 사내대출이 정확히 어떤 방식의 대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내대출은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1번 사내유보금 대출, 2번 퇴직금 기반 대출, 3번 노조공제 대출, 4번 연관금융기관 대출, 5번 보증기관 연계 대출. 상담인은 사내유보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내유보금 대출은 개인 회생에 포함이 가능하나 워크아웃에는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내 대출을 채무 조정하려면 개인 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담인이 회사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신중히 선택하고자 합니다. 채무 감면 수준은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높으나 부양가족 산정 방식과 추가 생계비 여부로 일반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이 개인 회생보다 월 변제액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채무 감면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상담인은 모든 채무가 6개월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최근 채무 비율 조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협약 외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2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채무 원금 1억 650만 원의 20%는 2,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협약 외 채무인 사내 대출은 2천만 원입니다. 비율상 20% 이내이기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청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신청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액의 지분만큼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인의 재산액은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절반인 6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는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는 피부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재산가액은 부천이 포함된 과밀억 채권역 2인 가구여서 1억 1,600만 원입니다. 즉, 재산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0원이며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기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만 계산해보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지역에 따라 차등된 면제재산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청산가치를 계산해보면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과밀억채권역 면제재산 4,800만 원을 차감한 7,200만 원의 50%인 3,600만 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는 무담보 채무액 1억 1천만 원보다 적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인에게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상담인은 워크아웃의 사내대출 2천만 원이 포함이 안 되기에 이를 제외한 총 채무 9천만 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장기 연체 채무가 없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2인 가구로 생계비는 2인 생계비 약 207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대출 상환액과 자녀 교육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50만 원을 인정받았다 가정하겠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예상 월 변제액은 103만 원입니다.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월 변제액을 대략 103만 원으로 조절해 본 결과 76개월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약 102만 원을 7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7,785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14%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에 사내대출 원금 2천만 원에 이를 정상 변제 시 예상되는 총이자 비용 약 200만 원을 추가한다면 총 변제액은 약 1억 원의 감면율도 10% 수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예상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번 상담인 청산가치는 3,600만 원입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 인정이 안 되며 추가로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도 공동으로 부양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1.5인 생계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360만 원에서 부양가족 1.5인 생계비 약 166만 원을 차감한 약 19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금 194만 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6,556만 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총변제액은 6,983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37%입니다.
그 외 컨설팅으로 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개인 워크아웃을 추천드렸습니다. 총 변제액은 개인 회생이 약 3천만 원 적어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반면 월 변제액 부담은 90만 원가량 개인 워크아웃이 낮아 유리하였습니다. 사내 대출이 채무조정에 포함이 된다면 회사의 채무조정 사실이 통보가 되는 점을 상담인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를 꺼려한 상담인은 채무 감면이 덜 되더라도 월 변제액 부담이 적은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였습니다. 추가로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모두 가까운 시일 내 전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개인 회생은 3년, 개인 워크아웃은 2년간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전세 대출 보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배우자 단독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내 대출이 있는 40대 여성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두 제도 각기 다른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에 이것만으로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상담인에게 사내 대출이 채무조정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의 채무조정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안내해드렸더니 이를 질색하시며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